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김금희 장편소설 복자에게. 야, 너! 생각에 잠겨 터덜터덜 걷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용인대 호랑이 체육관이라고 적힌 추리닝을 입은 여자애였다. 너 보건소 의사 선생님네로 이사 온 애지? 말하는 모양으로 봐선 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첫 만남에 말을 놓아도 되나? 이게 이 섬 어린이들의 예법인가? 나는 기분이 상해서 못 들은 척 발을 끌면서 계속 걸었다. 걔는 내가 대화를 거절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아예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행 아닌 동행이 이어지는 동안 그 애는 끔찍이도 말이 많았다. 자기는 이 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고 정교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배로 들어오는 교자재를 받아서 학교에 가져가야 하는지라 부득이하게 외출을 했을 뿐 나처럼 학교 안 다니는 애가 아니라고. 학교 안 다니는 애? 나는 발끈해서 발목을 다쳐 등교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야, 네가 왜 다쳤는지 아냐? 하는 물음이 돌아왔다. 왜 다치긴 다쳐. 잠결에 옥상 구경하러 내려오다 굴렀지.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렇게 답하자 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할망당에 인사를 했어야지. 안 그러면 그렇게 벌 받는다. 너 돈은 있냐? 나는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보였다. 그러면서도 얘가 지금 삥을 뜯으려는 건 아닌가 경계했다. 그 애는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모를 소리를 내곤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할망당에 가야 한다고. 할망당은 선착장 옆 비죽이 나온 곳에 돌로 울타리를 쌓아 올린 곳이었다. 울타리 안엔 아궁이처럼 생긴 작은 굴이 있었는데 할망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넣는 곳이었다. 그 애는 할망신에게 줄 선물을 사야 한다며 매점부터 가자고 했다. 소시지와 새우깡,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사고는 내 1,000원에다 자기 돈을 얹어 계산했다. 그리고 새우깡과 소시지를 재단에 넣고는 나에게 절을 하라고 했다. 나는 종교가 있어서 절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걔는 입항국에 그런 걸 따지냐며 답답해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며 나섰다. 그리고 그제야 넌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다. 영초롱이야. 세상에, 영씨도 있냐? 아니, 성은 이씨고 이름이 영초롱. 이름이 예쁘네. 넌 이름이 뭔데? 고복자. 생각보다 많이 구식 이름이라서 나는 당황했다. 그래도 예쁘다는 칭찬을 받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이름이네. 라고 화답을 했다. 그래? 복자는 반색했다. 우리 성당에서 복자는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거든.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마침내 의식이 시작됐다. 복자는 절을 2번 하고는 영초롱이가 늦었습니다 하고 운을 뗐다. 그리고 나를 찌르며 죄송합니다 하라고 시켰다. 나는 뭐가 죄송한진 몰라도 엉겁결에 고개를 숙이고는 죄송해요 했다. 복자는 다시 절을 하고 내 소개를 시작했다. 야인 이영초롱이로 서울에서 온 요망지곡 지뢰도 큰 보건소 이정희 선생님 조카라 마심. 영초롱인 고고리섬 다랑초등학교로 전학 와신 뒤 이추룩 다리가 부러정 잘 못 걸으면 마심게. 영초롱인 서울에서 비행기 탕 와신 뒤 서울에서 무사 와신가 하민. 복자는 내게 서울에서 왜 왔는지 직접 말하라고 했다.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여기가 성당의 고해소도 아니고 신부님도 없고 듣는 사람이라곤 이해.
복자뿐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해? 하지만 말해야 했다. 눈앞에선 평생 본 적이 없는 큰 파도가 2미터쯤은 일었다가 밀어닥치고 포말들이 부서졌으며 이미 엉망이 된 머리카락은 어떻게 볼 수도 없이 바람에 항복하고 말았으니까. 우리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복자 쪽에서 약간 움찔했다. 하지만 일단 입을 열자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네, 탐내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오늘 또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책 한 권과 감성 충전의 시간을 드리죠. 자, 오늘은 김금희 작가의 장편 소설이네요. 복자에게를 첫으로 들려주셨는데 와 우리 제주 얘기입니다. 아무튼 먼저 인사하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우 이연애 씨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 복자에게는 지난번에 우리 애청자시잖아요. 네. 7097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우리 부산갈매기님인데 이 책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책을 고르신 거예요? 네. 어머. 처음에 네. 그 복자에게라고 제목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제주 관련 얘기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김금희 작가의 소설 복자에게는 부모의 사업 실패로 6학년 때 제주의 부속섬에서 보건소 의사로 일하고 있는 고모에게 맡겨진 이영초롱이 그곳에서 만나게 된 친구 복자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요. 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고 이제 육지로 올라갔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판사가 된 후에 다시 제주로 내려오면서 네. 복자와 만나고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김금희 작가가 2018년에 네. 한 계절을 제주에서 이제 보내게 돼요. 오. 그 당시에 이제 봤던 풍경과 또 그때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소설을 네. 썼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글을 읽는 동안 제주의 그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계속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더 감정이입이 될 것 같고요. 또 소설 속에 우리 제주어도 있어서 반갑고 처음에는 이 복자 같은 친구가 뭔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싶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 온 약간 새침대기 같은 이영초롱에게는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해지는데 이 책 좀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으셨어요? 이제 제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네. 제주에서의 그 경험들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더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때 보면은 칠성통에 제가 좋아했던 분식점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네, 어머. 곳곳에 그 분식점에서 먹었던 오징어 젓갈 얘기도 나오고, 어딘지 알아요. 아시죠? 네. 순두부찌개 하면서, 네. 어머 이렇게 실감나게 글을 쓰셨네, 오, 했었거든요. 반갑네요. 네. 또 이제 제가 김금희 작가와의 인터뷰 영상을 봤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독자가 제주가 고향인 어머님께 이 책을 선물로 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오랜만에 제주를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셨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제 제주가 고향이면서 이제 육지로 나오신 분들은 다시 이제 제주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제주에 계신 분들은 다시 이 책 읽으면서 어머 우리 아름다운 제주 또 소중함도 느끼게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김금희 작가의 장편 소설 복자에게 두 번째 낭독 또 들려주시죠. 어떤 부분 들려주실 거예요? 이제 주인공인 이영초롱이 유년 시절을 제주에서 보내고 육지로 갔다가 판사가 돼서 다시 제주로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입도 첫날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입도 첫날의 이야기라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죠. 저녁이라 그런지 제주 공항엔 수암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휴대전화를 켜자마자 관리인의 전화가 왔다.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해 집에 들어가면 인부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알았다고 하고 끊으려는데 관리인이 정말 마중 나가지 않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정말 괜찮다고 하자 이 판사님 입도를 환영합니다 하고 끝인사를 했다.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 내가 싣고 온 짐들은 많긴 많았다. 캐리어만 해도 3개였다. 모두들 배편으로 움직이는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나는 됐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사를 관두고 변호사로 전향하거나 곧 수도권으로 돌아오리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그 모두 쉽지는 않을 것이었다.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닐 때도 갑자기 발령이 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아무나 하나. 그것도 연줄과 출신과 배경이 좋아야 하는 것이었다. 발령지는 제주시가 아니라 서귀포의 성산법원이었다. 나는 거기서 소액사건 심판이나 직결심판 같은 경미하고 그만큼 잡다한 재판을 한 달에도 수백 건씩 판결해야 할 것이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주취소란자, 무전취식자, 도박, 절도, 폭력 사범이 대부분이겠지. 그런 재판들은 판결의 내용보다 진행 자체가 곤혹이었다. 죄를 견디는 일보다 사람을 견디는 일이 힘들고 영혼을 너덜너덜하게 만든달까. 나는 렌터카에 짐들을 실은 다음 공항 근처에서 밥부터 먹기로 했다. 공항을 나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정식을 시키자 전복과 딱새우가 가득 든 해물뚝배기에 반찬으로 돈베고기 꼬치가 나왔다. 사장이 딱새우 먹을 줄 아느냐며 까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가로로 잡아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꺾어 껍데기를 벗겨내자 정확하시네요 하곤 돌아갔다. 돼지고기와 은행, 파, 그리고 다시 돼지고기를 하나씩 빼먹으면서 맥락 없이 제육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고골이 섬에서 제육은 육고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생선의 고기도 가리켰다는 것. 대표적인 게 상어였다. 제삿날이면 사람들은 상어 고기를 올렸고 나는 거기서 처음 제주식 제육을 맛보았다. 그동안 떠올린 적 없었는데 그런 기억이 살아나는 건 역시나 풍경의 힘일까. 복자는 상군 해녀였던 자기 할망이 직접 상어를 잡기도 했다고 의스댔다. 나는 당연히 믿지 않았다. 만날 신경톤을 애구애구 하고 앓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래. 복자는 코웃음을 치면서 모르면 말을 말라고 받았다.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자기 할망은 바다만 가면 물 만난 가을이라고. 그래도 믿지 않자 나를 끌고 할머니에게 가서 할망, 상어 잡아난 못 잡아난? 하고 확인했다. 복자의 할머니는 눈을 반쯤 감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심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잡으셨어요? 나는 되도록 이런 상황은 진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물었다. 오민 확 잡아 흔들어놨죠. 복자의 할머니는 한 팔을 들어 주먹을 쥐고 잡아 흔드는 동작을 해보였다. 상어를 손으로요? 개게 물질허당 성가시게 허민 그냥 잡안 먹어불었죠. 그 담담하고 간결한 답변은 그 말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두툼 상어 같은 커봐야 50cm 정도밖에 되는 소형 상어류였을 것이다. 아니면 복자의 장난에 은근히 동참하며 육지에인 나를 놀렸거나. 하지만 어린 내게 깊은 바다로 들어가 여태껏 내가 본 적 없는 바닷것을 캐오는 해녀들은 대단하게 느껴졌다. 마치 전사들 같았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와 불을 피워놓고 함께 쉬고 있는 뒷모습에선 고단한 대결을 마친 자의 피로와 고독 같은 것이 내비쳤다. 여행 오셨나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데 사장이 물었다. 이사 왔어요. 아, 제주분이세요? 아니면 서울에서 왔어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입도 환영합니다. 사장은 바구니에 담긴 귤을 가리키며 공짜니까 가져가라고 했다. 귤들은 푸릇했고 전무늬가 있기도 했지만 싱싱해 보였다. 주차장으로 나오니 하늘엔 달이 나와 있었다. 아직
밤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기가 차가워져서 하루가 끝날 무렵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차가워짐으로써 그렇게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다. 네, 김금희 작가의 장편소설 복자에게 두 번째 낭독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영철홍 판사 입도와 첫날 네, 풍경 이 어떤 식당인지 막 상상도 되고요. 그죠? 내가 아는 그 집 같고 막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구절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을 낭독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방인으로서 이제 어딘가에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때 네. 완전히 이제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음. 저도 이제 한 14년 전, 아. 또 첫날의 이제 기억과 아. 기분, 또 그 공기 냄새까지 다 떠오르면서 그러게요. 네, 이 구절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맞아요. 또 네. 딱새우를 네. 그 전까지는 육지에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내려왔는데 뚝배기에서 이제 맞아요. 구내식당에서 이제 그 네. 딱새우를 그냥 일반 새우 까듯이 제가 하나하나 까고 있으니까 네. 선배들이 오셔서 그렇게 까면 안 된다. 머리와 꼬리를 먼저 잡고 네, 네. 떼고 네. 이제 젓가락으로 꼬리 쪽에서 이제 머리 쪽을 향해서 밀어 넣어야 된다. 그러면 살만 쏙 나온다. 네, 그렇게 비법 전수 해주셨던 네, 배웠었습니다. 그날도 기억나시고. 그러니까요. 저도 20년 전 4월에 네, 제주 왔을 때 그 공항에서부터 야자수며 이국적인 느낌이 진짜 그 공기며 그 느낌이 그땐 진짜 햇살도 너무 좋았었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시간들이 또 생각나네요. 그렇죠. 저는 네. 또 특이했던 게 귤을 왜 공짜로 줄까가 그것도 너무나 맞아요. 신기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 먹을 만큼 가져가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제주구나라는 생각도 할 만큼, 맞아요. 따뜻한 정도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오늘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네요. 복자에게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어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세요? 네. 이제 김금희 작가가 복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대단해, 잘했어, 고마워 이 세 단어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아마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네.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럼. 좋아요. 네, 좋죠. 대단해, 잘했어, 고마워. 이 말 누군가 저한테 해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 대단해, 잘했어, 고마워. 네. 요거 챌린지 합시다. 하고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책 속에 좋은 글귀 하나 읽어주셔야죠. 네, 마지막으로 그 글귀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라도 냉동고에 넣으면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할 줄 알았던 나의 친구, 복자에게.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혜였습니다.